데드리프트로 인한 허리 부상이 자세가 좋아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허리 아팠는데 데드리프트를 하시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나요?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나요? 스쿼트 할 때 버딩크 나는 거. 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요즘 파워빌딩이 참 대세죠. 고중량 3대 운동이 보디빌딩의 기준점이 되었고, 이를 잘 해야지만 몸이 좋아질 것 같다는 인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활 전문의 보디빌더 선생님을 모시고 데드리프트가 왜 허리 디스크에 좋지 않은 운동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재활학과 전문의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알약크루 재활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운동은 사실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는데, 사실 구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몸이 좋지는 않고요. 운동만 하다가 이제 대회를 나간 건 작년 강원도 도민체전 처음으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다 운이 좋게 2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대 사진을 봤는데 후면이 장점이시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데드리프트를 하시나요? 데드리프트는 안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3대 운동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자체를 거의 안 한 거는 4년,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한 지 한 6년 됐거든요. 네. 등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데드리프트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지를 못하고, 또 하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데드리프트 운동을 하려면은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에너지 소모도 심한데, 짧은 시간 내에 루틴을 끝내야 되는 입장에서 헬스 하시다가 디스크를 정말 많이들 다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데드리프트가 비율이 클 것 같은데, 혹시 관련해서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데드리프트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요통이 맞고요. 반대로 그러면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가장 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약간 논문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게 데드리프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3개 꼽으면 데드리프트, 스쿼트, 로우 동작 할 때 이제 허리를 제일 많이 다치는 걸로 나오는데, 데드리프트로 인한 허리 부상이 자세가 좋아도 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자세가 좋아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운동인 거는 맞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허리 통증의 원인을 알아봤을 때 의학 저널 중에서 가장 큰 저널이 있거든요. 요통의 원인은 97%가 메카니컬 프로블럼, 그러니까 기계적 원인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구조물의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이 97%라는 건데, 근육도 있을 수 있고 인대도 있을 수 있고 디스크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는데요. 힘을 받는 연부 조직의 손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뼈는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근육은 손상해서 굉장히 회복이 빠른데, 허리에서는 바로 디스크가 바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통에 있어서 가장 흔한 원인,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하면 이제 디스크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무거운 거를 들 때 압박력에 의해서 무조건 부하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 자세를 하면 당연히 디스크로 가는 부하는 줄일 수는 있지만, 데드리프트가 허리에 좋은 운동이다 라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리가 굽지 않아도 그 상태에서 눌리는 힘이, 중량이 높아지면 디스크의 압력이 커지니까 네. 손상 위험이 높아지는 거는 필연이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 디스크를 보게 되면 사진을 척추뼈랑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게 되고, 구조물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 약간 물처럼 되어 있는 젤리의 성분이고요. 그 옆에를 감싸고 있는, 타이어처럼 감싸고 있는 게 섬유륜이라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막혀 있는 게 이제 종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판은 바로 디스크에서 뼈랑 디스크가 만나는 부위인데요. 섬유륜의 경우에는 허리가 굽어지는 동작에서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종판의 경우에는 꼭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더라도 강한 압박력이나 전단력이 있으면 손상이 되거든요. 무거운 무게로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당연히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종판의 경우에는 섬유륜보다 훨씬 더 튼튼하기 때문에 더 큰
부하가 있어야만이 손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디스크도 사람마다 타고나는 튼튼함이 다르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이 당연히 노화가 진행되고요. 근육 그리고 그런 연부 조직, 연골들 중에서 가장 빨리 노화가 시작되는 게 사실 연골이거든요. 막나이로 30대 정도의 가장 좋은 기능 상태를 피크를 찍고 나서 감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자기가 예전에 들었던 고중량을 하려고 하면 또 다칠 위험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30대 또는 20대에 이 무게로 했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 이후 나이가 더 들고 나서는 특별히 자세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같은 무게를 수행을 했는데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디스크 같은 연부 조직은 한 번 다치면 회복이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야지 섬유륜이 찢어진 경우는 이제 완전히 아문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피부나 이런 거랑 달리 혈류가 지나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늦는 편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한 번 터진 사람은 데드리프트를 피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 데드를 허리 재활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데드리프트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디스크 있었던 증상이 좋아졌다면 사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때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내 몸에 보내는 신호를 잘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통증이 운동하는 중에도 없고 그리고 운동이 끝나고 난 후에도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때는 진행을 해도 됩니다. 통증이 중요한 보호 기전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팔꿈치나 무릎 같은 경우에 무릎의 건이나 팔꿈치 건 때문에 아픈 통증은 사실 통증을 참고 운동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거는 약간 좀 부하에 노출이 어느 정도 되면은 더 튼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반면 디스크의 경우에는 소모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때는 사실 그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허리 아팠는데 데드리프트를 하시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었나요? 이런 거 가지고 가장 많이 이제 논쟁이 되는 게 누구는 이제 이 운동이 허리 안 좋다고 했는데 아니 이 운동으로 허리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반화하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크가 손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손상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면서 통증이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허리 안 좋은 동작을 하면은 회복이 느려지거나 회복이 안 되기도 한데 선천적으로 굉장히 좋은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거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회복 속도가 빨라서 안 좋은 동작을 해서 손상되는 정도보다 회복되는 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이 데드리프트를 꾸준히 하면은 허리를 감싸는 그 흉곽막이 튼튼해져서 좋아지는 거여서 그런 분들은 허리가 아팠던 분들도 운동을 했더니 더 허리가 튼튼해졌고 더 안 아파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었네요. 네. 애초에. 그러면 인자약이고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굳이 데드리프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중량 치는 게 즐겁고 그 낭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포기 못 하시는 분들은 뭐 끝까지 하시는 거고 정말 이 보디빌딩 관점에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들지는 않습니다. 네. 인스타에서 이제 중량 치는 게 너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위험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자주 보여요. 언젠가 부상 당하겠다,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혹시 허리는 운동으로 좋아질 수가 있나요? 이거는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 생각은 허리 통증은 운동으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팔이 부러진 걸 붙이려고 팔 운동으로 하면 팔이 붙나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디스크는 근육이 아니라서 운동으로 붙거나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더 손상되지 않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걸 기다리는 거고요. 디스크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 그 코어나 주변의 근육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전보다 더 강한 부하에 노출이 되어도 그 디스크가 손상이 덜 가기 때문에 운동으로 허리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통증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것을 막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한테 가장 무리가 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건강한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윗몸 일으키기를 해도 되고 스쿼트를 해도 되고 데드리프트를 해도 되지만 디스크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가 구부러질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무거운 거를 들 때거든요. 그래서 요추가 굴곡된 상태에서 무거운 동작을 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 다 허리에 무리가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데드리프트, 로우 동작들,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뭐 스쿼트 할 때 버딩크 나는 거 버딩크도 누구는 버딩크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버딩크가 일어나도 허리가 안 아프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튼튼한 디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부하에 노출이 돼도 당연히 디스크에 손상이 있겠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 있는 분들이 그렇게 요추가 굴곡되는 자세에 노출이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습니다. 꿀팁 같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의학 칼럼이나 뭐 헬스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블로그에 게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도 더 자세하게 올라갈 거니까 선생님 블로그 많이 방문해 주시고 이후 신청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뵈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생기면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